매주 5초 길이의 짧은 영상이 올라오는 외국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2010년 이 사이트에 업로드된 한 동영상이 우리나라 네티즌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 남자의 하루가 남일 같지 않다고요? 헐! 헐! 비명으로 시작해서 비명으로 끝나는 하루. 우리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 그림은 정지된 상태인데 그림이 많이 움직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입 밖으로 내뱉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단어,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1936년 캐나다의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에가 최초로 사용하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해로운 인자와 자극을 뜻하는 스트레서. 바로 이 스트레서에 의해 긴장된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방어할 때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스 셀리에 박사는 스트레스의 부재는 죽음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2030 남녀,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3포 세대.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 해서 3포 세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취업이나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4포 세대까지 나타났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늦춰지긴 했지만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의 여성과 30대 초반의 남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잦은 만남은 필수겠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가 동반됩니다. 만나기만 하면 심기가 불편해지는 남녀. 왜일까요? 뭐 드시겠어요? 우선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미국 체프먼 대학교 데이비드 프레드릭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76.5%가 데이트 비용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남성 응답자의 64%는 여성과 데이트 비용을 분담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44%의 남성은 여성이 데이트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57%는 데이트를 할 때 돈을 내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답했지만 왜? 그중 39%는 그 제안이 거부당하길 바란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대학교 79명의 학생들에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장영이라고 되게 친한 형이 있어. 형, 물 좀 마셔, 물 좀. 야, 이 아, 진짜. 형 미쳤어? 뭐라 그러라고! 아, 왜 그래? 장영이 뭐라
마셔. 원샷. 자, 원샷. 원샷. 네? 왜 그래? 취했어? 장녀한테 전화해. 일로 오라 그러지. 우리 언제 이렇게 취했대? 야, 씨. 너 지금 뭐야? 뭐 하자는 건데 지금? 너 난 좋아하긴 했니? 뭐? 나 왜 만났어? 사랑한다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지. 야, 너 똑똑히 들어.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건 너고 편하게 지내자고 한 것도 너야. 내 입에서 헤어지자는 얘기 나오기만 기다린 사람 너 아니야? 꾸역꾸역 의무감으로 만나면서 알아서 떨어지기만 기다렸잖아. 내가 그냥 일부러 모른 척하고 속아주려고 했는데 진짜 구역질나서 못 봐주겠다. 너 진짜 사람 끝까지 돌아버리게 만드는구나. 너도 마찬가지거든. 네가 말해. 뭐? 헤어지자고 네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는데? 야, 넌 뭐 변한 줄 알아? 너야말로 그대로야. 나 만나서 힘들고 지친다. 너 혼자 애쓴다. 너 지금 옛날에 하던 그 짓 똑같이 하고 있잖아. 너만 숨 막히고 피 말라? 나야말로 너랑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다시 만난 건 네가 후회하고 있을까 봐. 나 너랑 있으면 같이... 나 숨도 제대로 못 쉬어. 연애도 결혼도 아이도 모두 다 포기라는 삼포 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사랑은 싹트고 있고 사랑에 빠진 상대방에게서 팍팍한 세상 속 큰 위안을 받습니다. 서로가 스트레스를 줄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이 되는 존재, 바로 연인입니다. My name is Eric Buss. This is my bubble wrap bike. Jealous? 겉보기엔 평범한 자전거. 그러나 자전거가 달리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앞바퀴에 커다란 버블랩을 장착한 자전거. 캐나다 코미디언 겸 마술사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만든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거리 예술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거리 곳곳에 버블랩을 비치해뒀습니다.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공 프로젝트, 3분용, 5분용, 10분용 등 다양한 버블랩에서 예술가의 섬세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물건 파손을 막아주는 포장재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도구로 버블랩의 의미 있는 변신이었습니다. 한편 세계 곳곳에서는 매년 치열한 베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베개 싸움 대회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된 대회인데요.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련 산업도 세계 곳곳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요상하게 생긴 이 항아리. 이 물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응어리가 진 이야기를 항아리 속에 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신의 스트레스를 털어놓으세요. 이 항아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간직합니다. My name is Donna Alexander, and I am the owner, founder of the Anger Room. 고함 정도로는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방이 있습니다. The reason for my visit today is my boyfriend, after living together for a year and a half, just decided to leave without any real explanation. 꽤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이용방 방문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분노 분출이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막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가 아니면 뭘 터트리거나 뭐 부수거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효과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기적인 방법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스트레스.
만약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루과이 수도의 한 병원. 이곳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6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자신을 돌보던 2명의 남자 간호사에게 독살을 당한 것입니다. 온 국민이 주목한 사건의 전말. 두 범인이 밝힌 범죄의 동기는 우루과이 국민들을 더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스트레스가 촉매제가 된 엽기적인 범죄 사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범인은 예전 직장 동료 6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남자의 돌발 행동. 남자는 전 직장 동료를 향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남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낮은 실적과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퇴사를 선택한 남자. 그는 신용불량자가 된 자신의 비극이 모두 회사 동료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던 남자의 결말은 처참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는 인간의 시계를 더 빨리 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신호는 주름인데요. 흔히들 넘버 11으로 불리는 두 눈썹 사이의 주름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사인이라고 합니다. 피부 표면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노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화의 중요한 증거는 우리의 세포에서부터 발견됩니다. 이 작은 막대 모양의 물체는 바로 세포의 유전을 담당하는 유전물질, 염색체입니다. 자, 염색체 끝에 스프링 부분 보이시나요? 이것은 텔로미어라고 부르는데요. 염색체의 손상을 막아주는 텔로미어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 길이가 점점 짧아지며 노화의 정도와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3월) 이 텔로미어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팀이 진행한 이 연구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20명의 아이들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20명의 아이들, 총 40명의 9살 동갑내기 아이들의 텔로미어 길이를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소년의 텔로미어는 그 길이가 확연하게 짧았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불우했던 기억, 만성 스트레스는 인간을 더 잘 병들고 더 빨리 늙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두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1954년) 하와이 군도 서북쪽 끝에 위치한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은 대대로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고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 사회 부적응자, 정신질환자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섬에서 1955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30살 이상 성인이 될 때까지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대부분 사회 부적응자가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아이들 가운데 3분의 1인 72명은 판단력이 있고 자율적이며 도덕적인 인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해주는 어른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지지와 이해 속에 길러진 회복 탄력성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를 인생의 장애물로 인식합니다. 건강심리학자 맥고나걸은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고 연설했습니다. You're saying that you can trust yourself to handle life's challenges. And you're remembering that you don't have to face them alone. Thank you. Thank you.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신체는 더 많은 산소를 얻고 더 빨리 행동하기 위한 대비를 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하기도 하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스트레스. 여러분은 스트레스와 친구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